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네, 이번 주는 경력 단절 여성 추천 직업 특집 우쿨렐레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장기자랑이나 또 개인기 하나씩 보여달라고 할 때가 있죠. 이때 우쿨렐레를 딱 꺼내서 연주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취미를 직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우쿨렐레 관련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상담 전문가 이수연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 고민만 쏙쏙 뽑아 도와드리고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네, 그리고 사회부의 장성민 기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성민 기자입니다. 올해도 벌써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올 한 해 시청자분들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 그리고 뉴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 세 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전문가 선정 직업 키워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직업 키워드 토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떤 코너 준비되어 있죠, 조 박사님? 예, 총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최종 직업평가 시간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요, 우쿨렐레 지도사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장 기자님이 준비하신 코너죠? 어떤 코너인가요? 예, 직업 관련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그리고 재미있는 뉴스 선정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잡 이수다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직업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쿨렐레를 활용해 음악을 지도하는 직업 우쿨렐레 지도사. 기타보다 배우기 쉽고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쉬운 우쿨렐레. 여러 장점으로 우쿨렐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력 단절로 새롭게 도전하는 여성들이 육아 및 가사와 함께 병행하기 위해 많이 도전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 특집 우쿨렐레 지도사. 전문가 선정 직업 키워드 토크로 알아보는 직업 정보와 함께 최종 직업 평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이번 주 경력 단절 여성 특집. 이번 주 직업은요, 바로 우쿨렐레 지도사입니다. 저희가 직업 키워드 토크 해보기 전에 잠시 우쿨렐레 그리고 우쿨렐레 지도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월요일에도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 장 기자님 의견도 저희가 좀 들어볼게요. 사실 장 기자님이 네. 뭔가 악기랑은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는 않으시는. 아, 그래요? 네. 이런 아닌가요? 굉장히 당황하시네요. 일이? 예. 그러면 장 기자님 우쿨렐레나 기타 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제대로 모셨네요. 네, 제가 네. 정확히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우쿨렐레는 좀 생소한 편이고 기타는 배워보려고 많이 시도까지는 못해도 마음을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못 배워봤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타를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사실 제 결혼식 때 축가를 제가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 이 로망이 기타를 치면서 그러니까요. 축가를 되게 한번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 기타는 못 배우고 네. 축가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니 축가도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멋있다. 잘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뭐 열심히 근데 축가 부를 때 이게 네. 에피소드인데 제가 이제 축가를 부르고 이제 평소 네. 신분이 있는 가수분이 축가를 불러주기로 했는데 늦은 거예요. 네. 아, 기다리는 늦어서 동안? 계속 축가 한 곡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뭐 퀵을 불러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안 오고 있다. 어머.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에 갑자기 정적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사회자가 좀 센스 있게 그 시간을 맞아, 좀 끌어주면 맞아. 좋은데 그게 안 됐구나. 아무도 말 없이 가만히 다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네. 이마에 제가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지금 오고 있는데 늦어진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니까 이제 역시나 그 하객분들이 하객분들.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주가를 2번. 다른 곡도 아니고. 네. 사회자가 아니, 이야기한 왜냐면- 것도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상황을 죄송합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럼 한 곡 더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똑같은 주가를 2번 부르고 결국 그분은
사진 찍을 때 오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사진을 막 이렇게 찍잖아요. 네. 찍을 때 다 올라가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래도 이제 가수시니까 네. 어떤 이렇게 청중을 이렇게 딱 끌어모을 맞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서 딱 얘기를 하신 다음에 불렀는데 다행히 하긴 했는데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죠. 진짜 사진 찍다 너무 말고. 예. 그러셨구나. 아니 제가 우쿨렐레나 기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더니 네. 본인의 갑자기. 결혼식 결혼식을 이야기를 에피소드까지. 네. 기타는 못 배웠습니다. 네. 마무리는. 네. 조 박사님께서 우쿨렐레 역사에 대해서 조사해 오셨다고요? 예,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쿨렐레라는 명칭은 하와이어로 이제 튀어오르는 벼룩이라는 네. 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제 포르투갈 이민자들이 하와이로 이제 가져간 악기가 변형돼서 네. 지금의 이제 우쿨렐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작은 기타 모양으로 크기는 기타의 한 4분의 1 정도고요. 그 다음에 줄은 4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소개되면서 인기를 이제 누리기 시작했고 이제 휴대가 용이하고요. 연주하기도 간편해서 비교적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쿨렐레에 대한 동호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지난주에 이제 공예심리 지도사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네. 좀 취미로 한번 배워봐야겠다 하다가 직업으로 실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네, 있지 네.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악기를 하나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악기를 배웠는데 이것이 실제로 직업으로 연결돼서 내 일이 된다면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악기 지도 관련 직업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이 악기라는 거는 음악 부분이고요. 네, 이게 대해서 창작 활동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쩌면 절대 평가가 솔직히 좀 힘든 부분이라고 그렇죠. 저는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특히 이제 악기 지도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실제로 줄을 또는 뭐 다른 이런 악기를 제대로 잡는 방법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초기에 기초를 좀 잘 잡아줘라 네. 라고 해야지 실제로 그 실력 왜 너는 뭐 한 달을 했는데 2달을 했는데 왜 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찌 보면 그 수강생들이나 교육생들의 기죽이는 방식 네, 이런 네. 방식은 실제로 이 지도하는 방식에서는 썩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다른 주의해야 할 점들 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이제 음악이니까 일단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좀 즐겁게 할 수 그럼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나의 즐거움이 그대로 우리 또 맞아요. 학생들에게 전이가 되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이제 악기를 하신 분들 중에 완전 전공하지 않고 이렇게 취미로 하다가 네.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주눅이 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나 이거 비전공자인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네. 놀랍도록 학생들한테 그대로 그게 다 전이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즐거우면 된다. 잘하는 것보다 즐거운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새로운 기법들이 사실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배웠던 물론 이제 박사님이 이제 기본기 말씀하셨지만 기본기는 너무 다양하죠. 사실 기본기만 되면 새로운 기법들은 계속 내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네. 기본기 플러스 새로운 기법들을 계속 내가 익히는 좀 노력들을 하셔야 네. 되지 않을까. 스스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네,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제 취미가 직업으로 발전될 때 어느 정도 실기 외적인 부분, 어떤 네, 이론적인 네, 네. 지식들도 충분히 더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요즘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그런 이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수강생의 어떤 나이나 성별에 따른 어떤 지도할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론 지식들 같은 네, 경우 네. 굉장히 좀 준비를 해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실기에만 치중하지 네, 네. 않고 이론적인 지식들도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경력단절 여성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경력단절 여성이 악기 지도 관련 직업을 선택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 자녀들, 네. 애들을 이제 키워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이제 경험이 굉장히 이제 잘 살아날 수 있는 네, 부분 네. 중에 하나죠. 실제로 이 연주 측면에서 음악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실제로 이 자녀들의 이제 성장 그 시기에 맞는 그렇죠. 그 패턴들을 알기 때문에 또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재미거리, 뭘 관심 있어 하고
관심을 가지 않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알기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특히 이러한 뭐 악기 관련된 지도 부분들을 한다면 훨씬 더 이제 유리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소정님요? 네, 사실 이게 악기를 연주한다는 거는 내가 악기를 통해서 나의 또 다른 모습을 사실 표현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사실 이게 자신감 향상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만 있었던 경력 단절 여성들이 악기를 통해 또 다른 나를 표현한다. 이거는 굉장히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맞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행복하면 다 경험하셨잖아요. 일단 우리 남편이 행복하고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일하면서도 아이 키울 수 있게 좀 시간 조정이 굉장히 가능하다는 것도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엄마가 선생님인데 아이한테 안 가르치겠어요? 당연히 가르치겠죠. 맞습니다. 내 아이와 악기를 통해 음악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는 맞아요. 것도 네.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더 많은 다양한 연령대 학생들 지도하는 데 굉장히 큰 특히 교감에 있어서 네. 의사소통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이 이런 악기 특히 음악을 이렇게 지도하는 지도자가 된다? 저는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네. 네, 저도 장점을 네. 2가지 정도로 네.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악기, 네, 네. 취미를 직업과 연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네. 같아요. 두 번째는 네. 소장님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경력단절 여성이면 이제 가정이 있고 네, 네. 일단 가사 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시간이나 장소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두 번째 장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이 소장님께서도 네, 잠시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악기 하나쯤 다루면 정말 이 삶이 풍요로워지잖아요. 네, 네.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좀 너무 어려우고 좀 전문적인 악기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서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간편하게 힐링의 수단으로 악기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직업이 바로 이 우쿨렐레 지도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우쿨렐레 지도사 직업의 과거와 최근의 뉴스 흐름을 장 기자님께서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예, 뭐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우쿨렐레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직업이기도 네. 하고 이 악기도 사실은 좀 생소한 측면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 기사들을 좀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고요. 그나마 관련 기사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보면 어떤 우쿨렐레 지도자의 양성 과정이라든가 어떤 네. 교육 프로그램 그런 것들에 좀 편중이 되어 있는 현상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우쿨렐레 지도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어떨까요? 대중들도 약간은 좀 생소한 네네. 어떤 시선이 좀 많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쿨렐레라는 악기를 소개하거나 그 악기를 통해서 어떤 직업이다라고 좀 소개를 하면 그나마 좀 내가 이거 어디서 한번 좀 봤어. 어디서 한번 좀 들어봤어. 그리고 음악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직업이구나라고 좀 생소하지만 신기해하는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경력단절 네네. 여성들에게 우쿨렐레 지도사 직업의 접근성은 어떨까요? 네,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이 악기의 특징이 굉장히 작고 아담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줄. 사실 이 네 줄, 그래서 이제 C 코드만 잡아도 노래 한 곡을 연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성들이 굉장히 손쉽게, 일단 접근하기가 굉장히 이제 좋다. 일단 네. 접근성 면에서는. 네. 그래서 취미로 시작해서 직업으로 하기에는 일단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굉장히 네. 좋고요. 이제 앞에서 저희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하셨던 분들이 이제 방과후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방과후나 문화센터 네. 이제 그쪽으로 내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충분히 일하면서도 아이 키울 수 있는 왜냐하면 시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여성들이 한번 해볼까? 재밌네? 너무 재밌으니 직업으로 해볼까? 이렇게 오히려 조금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네. 어디 갈 때 기다려봐. 잠깐 나 노래 한 곡 막 이런 띵띵 너무 악기를 다루는 그럼요. 거니까.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그런 면에 있어서도 어디 가서 사실 노래 한 곡 부르고 악기 하나 하면 분위기가 그쵸. 달라지잖아요. 확 살죠. 네.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럼요. 나의 격이 올라가는. 그래서 네. 그런 면에 있어서도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우쿨렐레에 대해서도 여성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또 분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우쿨렐레 그리고 우쿨렐레 지도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잠시 후에 직업 키워드 토크를 통해서 보다 더 다양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수요일에 만나는 직업 키워드 토크에서는요. 전문가 선정 직업 키워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쿨렐레 지도사 첫 번째 직업 키워드는 이수연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키워드인데요. 바로 흥입니다. 이 흥을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제가 흥이 많고요. 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죠. 사실 우리가 노래를 한다던가 아니면 악기를 연주한다던가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흥이 있는 분들, 사실 음악은 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특히 이제 지도사는 내 안에 있는 흥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쪽에 약간 관심 있는 분들 보면 거의 약간 흥도 있고 되게 밝고 네. 웃음도 많고 사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접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지도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 흥을 전파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우쿨렐레 지도사 가장 중요한 건 이 나의 밝은 에너지, 이 흥을 얼마나 적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 나눌 수 있는가.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막 연주도 하는데 흥이 없어. 재미가 없어. 근데 이거는 또 아니잖아요. 로봇처럼. 우리가. 그럼요. 그러니까 나의 흥. 갑자기 또 흥이라는 단어에 또 흥이 또 달아오르는데 저는 그래서 이 음악은 일단 흥이다. 네. 네. 그렇게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네. 저도 소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 흥이 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요새 특히 그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저는 원래 힙합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걸 보면 그렇게 신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갑자기 뭔가 나도 래퍼가 된 느낌.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래서 네. 저도 그 프로그램을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시청을 하면서 제 안에 이제 흥을 꺼내곤 했는데 다들 어떨 때 좀 뭔가 흥이 난다, 신이 난다. 네. 어떨 때 그러세요? 조 박사님 어떠세요? 저도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래도 제가 볼 때 제일 제가 이제 흥을 많이 느꼈을 때가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기획안 쓸 때, 사업 기획안 쓸 때. 일을 하실 때요? 그때는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흥을 내면서 일을 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보니까 게임. 게임. 예. 게임. 저 동의합니다. 네,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입가에 이제 입이 올라가 있으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 흥분하기도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웃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기분의 감정이 저 완전 실제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중독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라는 게 생각보다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느껴봤을 때의 흥.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재미를 느낄 수 있겠죠. 네. 네. 요즘도 게임 즐겨 하세요? 바쁘실 것 같아서 게임. 예, 좀 지금 하실 건 다 지금 안에 사모님이 보고 계셔. 아예 상관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흥이 네. 제일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예전에. 멈칫하셨어요. 갑자기. 소장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이제 흥이 나는 순간들이 많이 나긴 하는데 박사님처럼 저도 일할 때, 전 특히 이제 강의할 때 이게 막 강의할 때 보면 이게 이제 그분이 막 오시거든요. 이렇게 막 너무 강림하시죠, 이제. 이게 너무 이제 뭐라고요? 제가 방송할 때도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일을 할 때 이렇게 쫙 쾌감과 흥이 이렇게 이럴 때 너무 저는 이제 신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할 때, 특히 이제 강연하고 막 이럴 때, 청중들을 이렇게 집중하고. 네, 이렇게 쫙 이렇게 그 기운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서서 이제 쫙 이제 오는 그 딱 시점이 있지. 흥이 지금 약간 폭발할- 올라오신 것 같은데. 좀 자제시켜야겠네요. 일단 흥이 폭발할 때. 그리고 저는 또 한순간이 사실 맨정신에도 오긴 한데 또 이제 좋아하는 사람과 이제 음주가 그렇죠. 들어갈 때 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면서 거기 이제 또 노래까지 이제 음주 가무가 하면 흥이 폭발하죠. 지금 이 소장님 약간 상상만으로 굉장히 네. 흥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주말을 보내고 와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럴 때 정말 신나는 것 같아요. 네. 장 기자님 어떠세요? 저는 안 가본 지 굉장히 오래됐으나 이게? 오래됐으나 네. 그렇죠. 나이트클럽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예. 방송해도 되나요? 이게 와이프도 잘 알고 있어요. 벌써 뭐 오픈된 뭐, 게 그럼요. 꽤 오래됐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안 가본 지 굉장히 오래됐으나 오래됐지만, 네. 20대 초반 때 굉장히 나이트클럽을 좋아해가지고 가서 춤추는 걸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되게 의외성이 있으세요, 장 기자님. 아, 근데 진짜 운동을 관련 하셨기 때문에. 동영상도 엄청 보면서 그 춤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고 배우셨나요? 굉장히 PC방에서 들썩들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이트클럽 네. 다닐 때 이제 춤추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상반되는데
아이랑 놀 때 그럼요. 네, 아이가 굉장히 이 애교를 부리거나 그럴 때 그쵸. 그 기쁨이랑 흥이 맞아요.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저희 아기가 11개월인데 여보세요를 요즘 배우고 있어요. 네. 근데 여보세요를 이제 시작해서 뭐 시작한 건 아니죠. 이제 따라해서 요즘 한참 따라할 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보세요를 이렇게 하거든요. 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갖다 대요. 뒤에 못 갖다 대니까 아직 뭐 그쵸. 물건을 가지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저 너무 막 신기하고 예쁘고. 신기하고 이쁘고 흥이 넘치고 막. 네. 좀 지나보세요. 네. 저희는 이미 그 과정을 다 지났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일 다 네. 하면서 흥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종의 그쵸. 어떤 기자. 제보를 받았을 네, 때 네. 이거를 내가 터뜨렸을 때 어떤 맞아. 현상들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면 굉장히 진짜 심장이 맞아. 떨리면서 네. 그런 것도 좀 맞아. 있죠. 장 기자님께서 지금 방금 이제 네. 일을 하면서 흥이 나고 신이 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로 나에게 흥이 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업을 바꾸는 게 좋을까요? 그 지금 질문이죠? 네. 저는 저는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아까 저도 이제 뭐 강의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할 때 사학기 쓰고 흥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흥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얼만큼 지속 가능하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런 사무라든지 업무를 이제 볼 때, 그러니까 자기 주체를 가지고 자기의 브랜드로 직업을 가는 것 말고 사무 일을 본다든지 했을 때는 이 흥과 상관없이 생계 목적으로서의 네. 이 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흥과 이 흥미라는 거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흥이 없다고 해서 직업을 바꾼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얼만큼 자기의 연속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자기의 특성에 맞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또 흥으로 끌어내서 또 직업화 시킬 수도 있으니까 예, 특별하게 뭐 바꿀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저도 이제 약간 이제 박사님 의견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흥을 끌어낼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하지만 그게 베스트죠. 사실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아요. 힘들죠. 그럼요. 그래서 즐거움이냐 생계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나 즐겁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직업을 바꾸기보다는 사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1만 시간 이상의 훈련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네. 법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내가 재미없지만 내가 어떤 숙련 기간을 거쳐서 그 궤도에 오르면 또 일이 너무 즐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즐겁냐 아니냐 흥미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숙련 과정을 거치면서 좀 미래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렇게 나 보고 자신을 갈고 닦는 그럼요. 시간. 네. 장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 뭐 적성과 흥미가 네. 있지만 네. 흥과 흥미는 좀 다른 차원이긴 네, 네. 하지만 이 내가 흥미를 못 느끼는 어떤 포인트가 이 직업을 유지하기에 결정적으로 인 것이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교사인데 네. 아이를 보는데 아이들, 정말 흥미가 없다라 그러면은 바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낀다라고 하면 다른 쪽에서 또 흥미를 찾을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좋은 쪽으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어떤 포인트가 아니면 그 직업을 유지하면서 다른 쪽에서 흥미를 찾아보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수연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첫 번째 키워드 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조재한 박사님이 선정하신 키워드입니다. 바로 연주회입니다. 연주회를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연주회이기도 하고 연주라는 네. 측면인데요. 이 네. 악기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처음에는 땡땡땡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코드를 잡게 되고 네, 네. 그다음에 리듬을 타게 되고 한 곡을 딱 완성했을 때 그 한 곡은 평생 성취감. 동안 맞아. 잊지 못하는 네. 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꾸려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 악기를 한번 만질 때 사람들은 항상 상상을 하게 되죠. 내가 이거를 왜 배워야 될까? 맞아. 결국은 남들 앞에서 내가 했던 부분들을 연주를 통해서 한번 보여줄까? 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독주회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 악기라는 현악기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그쵸, 그쵸. 또 다른 악기들과의 같이 이제 하모니를
딱 이루어서 우리가 움직일 수 네. 있는 연주회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네.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 이 우쿨렐레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우쿨렐레를 스마트폰과 또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왜 그러냐면 결국은 스마트폰도 혼자서 가지고 놀 수 있지만 음악도 감상할 수 있고 영화도 감상할 수 있고 네. 본인 스스로의 힐링을 통해서도 그 어찌 보면 외로울 때 자기와의 친구, 동반자가 네, 돼줄 수 네, 있는 네. 스마트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쿨렐레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또 힘들었던 시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기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했던 힐링도 하면서 결국은 친구로서 움직이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또 다른 악기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네, 네. 이런 연주를 통해서 같이 하자, 어울리자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연주회를 주요 키워드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악기 연습을 해서 이제 한 곡을 완벽하게 해내면 뭐 개인적인 그 성취감도 네, 네.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또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매력 있잖아요. 그 그럼요. 악기 연주를 할 때 네. 그 왜 얼마 전에 귀순병사를 치료하신 아, 네, 네, 분께서도 그 기타 연주를 맞아. 굉장히 하시는 모습이 정말 사람 일을 할 때는 정말 냉철하고 정확하게 하시지만 또 악기 연주를 하는 모습에서 그 인간적인 매력, 그 느껴지는 맞아요. 그 따뜻한 네, 매력 네. 화제가 그런 됐죠. 것들이 맞아요. 네. 정말 좀 사람들에게 어필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분들 어떤 악기로 좀 연주하는 음악 즐겨 들으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 바이올린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악 전율, 이 음률 이게 저 막 그 심장을 막 파고 들어가는 듯한 지금 막 파 들어가는 것 같아. 막 정말 그 찡하면서 뭐를 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실제로 이제 연주에서도 들어봤지만 예전에 제가 또 한 번 들어봐서 충격이었던 게 이 전자 바이올린 네, 혹시 네. 유진박 씨라고 네, 알죠. 제가 그분 연주하는 걸 들었을 때 오, 막 꼼짝을 못 하겠는 전율이 거예요. 막. 예. 그만큼 제가 이 바이올린만큼은 하지는 못하지만 그 다른 뭐 음악 악기들 소리보다는 특히 저는 이제 전기 바이올린 이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피아노 소리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어릴 때 저희 누님 또 이제 작곡을 하시기 때문에 이 피아노를 같이 이제 그 대회도 나가보고 했는데 제가 악보를 잘 못 봐요. 그래서 그거를 외워서 나갔어요, 무조건.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런데 이 피아노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바이올린, 특히 또 전자 바이올린 소리 매우 좋아합니다. 소장님은 어떤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 좋아하시나요? 우리 이제 박사님이 이제 피아노 악보를 볼 줄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약간 저는 그러니까 피아노 연주곡을 너무 좋아하는 게 직접 저는 앞에서 이렇게 쳐주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피아노를 약간 한이 있어, 한이. 그러니까 어릴 때 좀 배우다가 네. 그만뒀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는데 저희 담임선생님이 얘가 지금 피아노 배울 때가 아니다. 얘를 주산학원을 보내라. 얘 지금 산수도 안 되는데 무슨 피아노냐. 그래서 네. 그때 당시 주산. 네. 그래서 정말로 그만뒀는데 하다가 그만두니 악보를 볼 줄을 모르는 거야. 너무 치고 싶은데 왜 그 로망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피아노 직접 이렇게 치면서 제가 반주에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특히 그 남자 그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니스트. 제가 실제 배웠어요. 그래서 약간 한이 돼가지고 피아노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쳐주면 제가 노래를 또 이렇게 또 흥이 있잖아요. 그쵸. 노래를 직접 배우는 거를 제가 했는데 저는 이렇게 피아노 이렇게 약간 한이 있어서 그런지 피아노 반주 들으면 그 어릴 때 그 기억이 나면서 언젠간 좀 배우고 싶다. 꼭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해요. 예. 네. 장 기자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통기타 어. 좋아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유행하면서 맞습니다. 통기타가 한창 맞아요. 큰 인기를 끌었던 그렇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통기타 연주나 그 관련된 음악들 들으면은 참 감미롭게 들리더라고요. 7080 옛날 그 생각이 아, 나고 네, 뭐. 제가 통기타 동아리였어요. 제가 아. 네네. 어. 칠 수 있는 노래 한 곡도 없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뭐 피아노, 바이올린 제가 대금도 굉장히 배웠었고 되게 어울리세요. 오, 대금 뭐 그렇게 이런 보이세요? 거. 그쵸.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이렇게 소질이 크게 없어가지고 저희 엄마 결국 공부를 시키셨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 그럼 어디 모임 자리에 나갔지? 이 대금 그러니까. 한번 꺼내가지고. 이렇게요? 아, 이렇게 꺼내나요? 혹시 대검으로 착각하지 마.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딱 멋있을 아니 것 같아요. 멋있죠. 그러니까 바이올린도. 멋있어. 악기를. 근데 지금은 이제 오래 안 하니까 많이 그쵸. 잊어버리게 맞아요. 됐는데 네. 저도 그 장 기자님처럼 그 요새 이제 통기타 하나 네네네네. 들고 노래 그 선율에 맞춰서 너무 이제 멋있어. 네, 노래를 부르는 그런 친구들 어린 친구들 보면 아 저런 감성이 정말 맞아, 대단하다. 맞아. 대단하죠. 뭔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런 감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쿨렐레 지도사 세 번째 직업 키워드는요. 바로 이수연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키워드입니다. 평생 친구인데요. 뭐 악기 하나 배우면 사실 이게 평생 네, 친구가 네. 될 수 있는 거겠죠. 평생 친구를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네, 요즘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뭐 종교기관도 그렇고 1인 1악기 갖자. 왜냐하면 이 악기가 삶을 너무 풍성하게 해준다는 걸 많이 우리가 이제 그렇죠. 생활 속에서 느끼잖아요. 네. 모임에서건 내가 힘들 때 이게 나의 어떻게 보면 치유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또 이 악기를 통해서 내 삶이 또 아픔을 치유가 되고 내가 기쁠 때 또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사람 간의 어색한 자리에서 또 소통할 수 있는 네. 매개체도 되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악기를 한 가지만 배워놓으면 정말 내 삶이 너무 풍성해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 바람 중에 하나거든요. 제 아이한테도 정말 이 아이가 악기 하나만은 제대로 마스터했으면 좋겠다는 사실 로망이 좀 있긴 해요. 그쵸. 그렇죠. 근데 아이가 이제 야구로 터나는 바람에 조금 무산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1인 1악기. 아. 이게 네. 정말 우리의 국민들을 좀 삶의 질이 굉장히 그쵸. 높아지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악기만 잘 배우면 정말 평생 친구를 얻을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맞아요. 네. 요새 이 감성지수 EQ라고 네,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악기 하나 배우면 정말 이 감성이 풍부해지고 그럼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쿨렐레 지도사 관련 직업 키워드 토크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우쿨렐레 지도사에 대한 자세한 직업 평가를 통해서 최종 직업 점수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여건, 고용 안정성, 직업 전문성, 창업 확장성, 직무 수행 만족도, 그리고 미래 직업 전망 총 6개 분야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각 평가 항목마다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총점 30점으로 최종 직업 평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장 기자님께서 근무 여건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죠. 예, 우쿨렐레 지도자분들이 대부분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문화센터 아니면 개인 강습 등을 주로 위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는 않으나 근무 환경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근무의 어떤 노동의 강도라든가 시간,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5점 만점에 4점으로 근무 여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무 여건 4점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용 안정성 어떨까요, 조 박사님? 예, 조금 전에 이제 장 기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어찌 보면 프리랜서 방과후 교사, 이제 그다음 문화센터 이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시간 단위, 그다음에 단기 계약 네.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러한 이제 조직이라든지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계약을 이루어지는 고용 관계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개인 프리랜서 역할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실제로 이제 고용 안정 측면에서는 좀 불안정하다. 네. 하지만 이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계약 건수를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느냐 이런 네. 부분에 따라서는 또 고용 안정이 또 다를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지속 가능 이러한 고용 측면은 좀 아주 좀 더 정착이 네.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5점 만점에 3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박사님께서는 고용 안정성 3점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업 전문성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죠, 이 소장님. 네. 사실 우리 우쿨렐레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나의 취미가 직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네. 직업군이라고 보고요. 앞에서 이제 뭐 방과후 교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집에 있던 사람이 내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요즘은 1인 1학기 저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들이건 어른이건 1인 1학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과후뿐만이 아니라 문화센터, 종교, 직장에서도 이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직업적으로 저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5점 만점에 저는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 전문성 4점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업 확장성 알아볼까요, 조 박사님? 예, 일단 실제 창업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이제 브랜드가 얼마큼 크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을 좀 둬야 되겠죠. 그렇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고용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창업을 한다. 이 부분도 이제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이제 방과후라든지 그다음 문화센터 이러한 커리어를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좀 쌓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의 뭐 지도했던 부분들에 대한 뭐 바이럴 마케팅 활동이 좀 이루어졌을 때 그 해당 지역 외에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업 확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지 그에 대한 이제 비용적인 경제적 수익 측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완전히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창업적인 측면으로 보겠을 때는 저는 5점 만점에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업 확장성 4점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소장님께서 직무 수행 만족도 평가해 주시죠. 네, 앞에서도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일단은 시간 조정이 가능하고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이 업에 종사하신 분들 주변에 이제 굉장히 많으신데 이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직무 수행 만족도를 또 5점 만점에 4점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 수행 만족도 4점 평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기자님께서 미래 직업 전망 평가해 주시죠. 예, 미래 직업 전망 같은 경우 우쿨렐레 지도자분들이 대부분 다른 학기와 함께 병행해서 지도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기타가 아무래도 많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수요가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그 수요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빠르게 확장될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소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직업 전문성을 충분히 자신이 가지고 간다면 그 직업으로 경력 단절 여성이 도전하기에는 어떤 전망이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는 4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우쿨렐레 지도사 직업은요, 고용 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 점수를 받으면서 최종 직업 평가 점수는 23점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쿨렐레 지도사 직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우쿨렐레 지도사 어떤 여성에게 추천하시는지 핵심 키워드와 함께 말씀해 주시죠. 먼저 조 박사님부터요. 예, 저는 새로운 직업을 찾으시는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전부 다 포함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재미있고 밝고 뭐 섬세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 우쿨렐레 같은 경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으시는 여성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소장님은요? 네, 저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싶은 여성에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가 악기를 통해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악기가 나의 마음을 나의 또 다른 언어로 표현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집에만 있으면 굉장히 자존감이 낮춰지고 진짜 나를 잊고 살잖아요. 근데 이 우쿨렐레 지도사를 통해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나를 내보이고 싶고 자존감을 높이고 싶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직업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 기자님. 예, 저는 어릴 적 꿈에 갈증이 있으신 여성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어릴 적에는 그 예체능을 통해서 꼭 내가 성공을 해야지만 행복할 것 같은데 이제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예전에 내가 예체능 혹은 악기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었지만 그때 형편에
맞지 않아서 포기하거나 뭐 맞아, 여러 가지 맞아. 이유에 포기를 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꼭 그게 성공이 다가 아니라 네. 커서 내가 이걸 직업으로 삼고 이걸 통해서 행복하면 또 네. 그 행복을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꿈을 한번 좀 꿔보셨던 여성분들이 네, 네. 제2의 도전 직업으로 해보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우쿨렐레 지도사 이런 여성에게 어울린다 세 분께서 추천해 주신 핵심 키워드는요. 새로운 직업을 찾는 여성,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싶은 여성, 어릴 적 꿈에 대한 갈증이 있는 여성에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쿨렐레 지도사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세 가지 직업 뉴스와 함께하는 잡이수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수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직업 관련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그리고 재미있는 뉴스 선정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잡이수다 시간입니다. 먼저 장 기자님께서 직업 관련 좋은 뉴스 어떤 거 선정하셨는지 들어볼게요. 예, 서울시 금천구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여성 보육 정책 분야 사업 추진 우수구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이 성평등과 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네. 이 분야는 실질적 성평등 구현 그리고 보편적 돌봄 체계 구축 두 개 분야로 나눠서 25개 네. 자치구를 평가를 했거든요. 이 평가 결과 금천구가 우수구로 최종 선정돼서 3,470만 원 시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금천구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럼 금천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나 네. 좀 살펴봤더니 네. 이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 안심 택배 그리고 안심 귀가 스카우트 그리고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네. 성매매 방지, 인식 개선 활동 추진,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박람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 구청 관계자가 수상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앞으로도 여성이 안전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네. 밝혀서 굉장히 좋은 뉴스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업무에 대한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일을 잘했을 때 상을 주는 것과 또 네. 못했을 때 벌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효율적인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게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이냐라는 것 자체는 좀 맞지 않다라고 네. 저는 네. 좀 본 부분이고요. 이 조직에서 일을 잘한다 못한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제가 만약에 10분 만에 일을 끝냈어요. 근데 민지 씨가 예를 들어 30분 걸렸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뭐 장 기자님이나 소장님한테 가서 저 민지 씨 일 정말 못한다. 10분이면 끝나는 거를 왜 20분 동안 하지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을 말 그대로 일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본인이 빨리 끝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에 대한 KPI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심 지표가 정량적으로 나와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 없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 이거를 능력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고요. 일을 잘하는 거와 못하는 거의 핵심은 보면 성과 지표, 즉 네. 수치화를 통해서 그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벌 받는다라는 말이 뭐 솔직히 맞지 않는 구조 중에 하나고요. 이럴 경우에는 뭐 퇴사나 아니면 저성과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어찌 보면 이 규율에 맞게끔 네. 움직이되 어쨌든 모호한 이 기준은 솔직히 없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소장님은요? 네, 저도 사실 이 질문을 딱 접하고, 이거도 왜냐하면 이렇게 약간 맞지 않다, 뭔가 좀 어긋난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럼요. 네. 물론 이제 우리 박사님의 이제 명확한 성과지 당연하죠. 그런 게 이제 명확하게 있어야지 이 안에서 우리가 평가가 되는데, 그쵸. 그리고 또 사람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막 잘한다, 당근을 그렇죠. 줘야지 이게 동기부여가 팍 돼서 잘하는 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확한 목표 플러스 약간 한 번씩 채찍질. 채찍질을. 네. 이렇게 되겠어? 뭐 옆에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확 또 끌어오는 사람이 그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리더라면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아, 파악하는 게 사실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지 잘 되고 어떤 사람 기다려야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어떤 사람 자꾸 다그쳐야 몰아서 해야지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당근을 줘야 되는지 채찍을 줘야 되는지 이걸 병 줘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좀 파악해야지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하고 평가하는 거는 자칫 또 다른 피해자를 네.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기업 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위치상 평가를 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채찍보단 당근을 좋아합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뭐 유형별로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의 성격별로 네, 그런 네. 것들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는 네, 있어요. 네. 뭐냐면 이 실제로 우리가 고객센터 같은 경우 네, 네. 네. 고객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정량적인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콜이라든지 네, 전화 이 횟수를 못 채워가지고요. 맞아요. 오히려 일을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네.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가 이제 정량적인 거와 정성적인 네, 네. 평가가 네. 같이 어울려야지. 그러게요. 네. 근데 그거를 또 개인마다 다 다르게 둘 수는 없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이거는 네.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자의 책임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네. 됩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관련 나쁜 뉴스 장 기자님께서는 어떤 거 선정하셨는지요? 예, 한 남성이 대학원 교수로 사칭을 해서 네, 네. 이 교직원 취업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뉴스입니다. 네. 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소식 참 한숨이 나오실 그럼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50대 남성 A씨가 단골 PC방 업주 B씨에게 이 자신이 모 대학의 대학원 교수다라고 접근을 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친분을 쌓아가지고요. 이 PC방 주인 B씨의 여자친구 C씨를 교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네. 이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3명으로부터 받은 돈이 무려 5,500만 원입니다. 근데 당시 이제 PC방 사장의 여자친구였던 그 B씨의 지인이 이 대학교 홈페이지를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뭔가 좀 수상쩍다라는 생각에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고를 한 사실을 눈치채고 A씨가 잠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고요. 근데 하지만 A씨가 굉장히 엉뚱한 곳에서 변미가 붙잡혔습니다. 네. 네. 이 7년이 지난 뒤에 대구의 한 길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네. 이제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수배 사실을 알고 체포를 했다는 참 그런 소식입니다. 네, 네. 네, 사실 진짜 이런 뉴스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네. 뉴스인데요. 지금도 사실 종종 일어나잖아요. 이런 취업 사기 어떻게 하면 좀 근절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참 근절이라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네. 힘듭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네. 이거는 작정하고 덤비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근절하는 것 중에 뭐 채용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 봐라.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만약에 채용을 한다면 실제로 전화를 해서 채용 유무를 사실을 확인해라. 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입사 지원하는 방식이 요즘 네, 많이 네, 쓰고 네.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채용 방식이 지인 추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사기를 왜 당할 수밖에 없냐면 이 교직원이 공식적인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너희를 취업시켜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 전화를 해서 혹시 사람 뽑긴 뽑나요? 물어보게 되는 순간 맞아요. 그쵸. 그거는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실제로 그거를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고스란히 돈이 이제 사기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접수를 하는 부분이고 그 사람 벌써 도주를 해버린 거죠. 네, 네. 그러나 일단은 그 학교나 또는 이런 회사, 기타 채용하고자 하는 곳에 이런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채용 공고를 네. 올려서 어떤 분야를 채용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실 유무를 이제 계속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게끔 네, 네.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럴 봅니다. 네, 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조 박사님께서 정말 취업 사기 근절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저는 이제 이 관련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루빨리 이런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가득하고요. 일단은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회사가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검증은 사실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려면 일단 회사에 대한 어떤 뭐 홈페이지라든가 특히 이제 워크넷 이런 네.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채용 공고들이 올라왔고 회사 소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개인 정보를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내가 절박하다 보면 이걸 줘서라도 나는 어떻게 취업을 해야겠다는 맞아요. 또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떤 개인 정보,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아니면 뭐 통장, 뭐 카드, 뭐 이런 거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일단 좀 의심은 해볼 필요가 그럼요. 있고요. 또 어떤 기업 같은 경우 내가 면접을 안 했어. 이력서만 넣었는데 채용됐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해서 이런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하게 뭔가 호의를 베푼다. 사실 이런 데들도 뭐지? 한 번쯤은 생각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는 이제 좀 뭔가 취업 대가를 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나한테 돈을 줘야 돼. 네. 계좌번호 주고 아니면 뭐 통장을 하나 만들어야 돼. 좀 이런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나의 능력에 비해서 내가 좀 지나치게 좋은 회사, 좋은 연봉, 좋은 조건을 내가 꿈꾸고 있지 않는가. 그것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자칫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쵸. 좀 내 자신을 좀 냉철하게 좀 바라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네.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제가 생각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작정하고 돌리면 네. 막을 재간이 없다고. 맞아요. 그럼요. 사실 이런 네. 것들을 저는 이제 언론인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사건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층적으로 네, 보도해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처벌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람들이 사기 행각을 벌였을 때 그 수법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좀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직업 관련 재미있는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관련 재미있는 뉴스 어떤 거 준비해 오셨는지요? 예,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직장인 884명을 대상으로 네.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현재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아니다라는 답변이 61.1%로 나타났고요. 네. 이제 현재 직업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33.1%의 직장인이 3년 이내에 전업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 뒤로는 이제 현재 직업을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경력을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도 22.6%로 나타났거든요. 이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이나 대학 전공이 현재 직업과 일치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모두가 일치한다는 답변이 모두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게 64.7%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꿈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대학 전공과 직업만 일치한다는 답변이 14.4%로 나타났는데 이 저희들이 직업 방송하면서 많이 한 얘기가 조 박사님께서도 많이 해주셨지만 평생 직장은 없어도 평생 직업을 네,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흐름과 어떤 일치하는 설문조사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마냥 재밌는 뉴스라고만 보기보다는 좀 네, 생각해봐야 할 점이 많은 뉴스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조 박사님? 예, 좀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직장은 이제 사라지고 평생 직업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식으로 보게 되면 기업 브랜드, 네. 어느 중요한 사회적 지위, 네. 체면 네. 이것이 결국 자기 개인 브랜드로 오해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조직이 없어졌을 때 본인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네. 그거는 그 조직에서 나와봐야지 알 수 있는 이 형태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저는 좀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를 이직하면서 30년, 40년을 지내더라도 그는 평생 직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직장을 계속 옮기면서 40년, 50년을 다닌다면 그건 평생 직업이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이러한 평생 직업이라는 측면이 알고 있는 한 분야를 가지고 꾸준하게 막 40년, 50년을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죠. 그래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이 전공하고 맞지 않다라고 해서 나는 꼭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죠. 네. 그래서 꼭 그거를 일치시켜야 된다고 하는 네. 이러한 사회적 인식, 그 다음에 조사, 그리고 그게 꼭 틀리면 뭔가가 맞지 않을 것 같은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인식과 조사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봅니다. 네,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게 정말 생각해 볼 점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장님 말씀도 좀 들어볼게요. 네,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은 하실 것 같아요. 나 어릴 때 생각한 거 아니야. 내 적성하고 안 맞아요. 맞아. 나 전공 아니야. 성적 따라 들어갔어.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 우리 아이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네.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 또 사실 많은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고민은 내가 해줄게. 너는 일단 공부만 해. 하라고. 이게 사실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 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라는 게 생겨서 그래 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봐, 시간 줄게 이런 게 생기긴 했지만 사실 그걸로 우리 아이들이 평생 가져야 될 직업을 찾기에는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인프라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뭐 너 뭐 꿈을 가져, 꿈은 크게 가져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는. 일단 공부, 성적이 최고고 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지 된다는 사회적 어릴 때부터 인식들이 우리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이런 결과를 낳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지 않을까. 사실 네. 저도 사실 부모이기 때문에 약간 반성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이 아이가 뭘 가지고 뭘 직업을 하면 좋을지가 사실 초등학교 때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아이를 관찰할 수 있는 좀 여유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꼭 전공이 직업이 돼야 되는 건 아니다. 일치시킬 뭐 그런 강박관념 내려놔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정말 꿈과 지금 현재 직업은 다르거든요. 근데 뭐냐면 처음에 내가 원하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이게 확장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저도 네. 기자가 꿈이었지만 기자를 하다 보니 이게 평생 갈 수 없겠어. 그러다가 홍보를 하고 현재 지금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명확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잘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내 꿈이 일치하진 않지만 그 꿈이 확장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현재 내가 원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내가 뭘 좋아할 수 있는지를 계속 좀 고민을 하시다 보면 박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내 평생 직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도 뭐 직장을 잘 다니고 있지만 그런 고민 늘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네. 내 개인 브랜드는 뭐지? 만약에 네, 내가 네. 다른 회사에 가서도 그쵸. 갖출 수 있는 경쟁력은 뭐지라는 고민을 끝없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누구나 다 할 필요도 네,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주위에 어떤 그런 조언과 어떤 지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지금까지 직업 관련 다양한 수다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다음 주에는요. 2017년 결산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뵐 텐데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